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닝 스탠바이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런 관세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도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증시가 그닥 밝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앞두고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조금 오늘 장세 같은 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을 미묘한 투자자 인식의 차이라고 지어봤는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미묘하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의 화두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죠. 근데 엔비디아 상당히 좀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맞췄다 이렇게 자랑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보통 실적 발표했을 때 이제 젠슨왕 CEO가 가죽 점퍼를 입고서 자신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컨퍼런스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다음 실적 같은 경우도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70% 이상이 향상이 됐었고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한 3, 4%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지 투자라는 것은 어떤 적정 주가를 가지고 나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정규장, 국내 정규장 개장 전에는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엔비디아가 잘한 것은 맞지만 투자분께서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1년 반 정도 걸어온 거에 비했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했었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인식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도 물론 우리 토마토 증권통을 보지만 오후에도 봤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 근데 제가 그동안 엔비디아의 실적을 1년 반, 2년 정도 추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여실히 뉴욕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밀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밀렸습니다. 엔비디아 혼자 밀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크론이라든가 AMD 이런 종목들도 밀렸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밀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적 발표랑 보통 적정 주가를 뭐 배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업종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데 이 퀀트 투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실적이 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올랐는데 왜 떨어지냐. 주가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비례하는 거 아니냐. 정답입니다. 근데 그 퀀트 투자를 하기 전에 이 투자를 진행을 하는 투자분들의 심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투자자들 심리를 눌렀나 봤을 때 관세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행동이 조금 강한 편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제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는 관세 수율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0%더 부과하겠다고 한 거죠. 이거는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다찌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뭐 공무원들도 뭐 많이 한 거의 4분의 1, 5분의 1가량 좀 내보냈죠.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CEO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으름장과 압박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나 MS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을 이제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 이상으로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메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그다음에 어제 같은 뉴스는 일라의 릴리, 제약 시총 1위인 일라의 릴리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39조를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흔들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말하는 것만큼 정책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실상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 CEO랑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강한 관세 정책을 내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전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오늘은 더더욱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개인 투자분들의 신용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용 같은 경우가 로봇주로 많이 들어갔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치 인맥 테마주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트렌드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약세를 보인 다음에 눌림목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로봇주라든가 정치 인맥주라든가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 신용 물량이 들어간 다음에 차익이 나오고 개인 투자분들 신용 물량이 청산된 다음에 눌림목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한 3, 4일, 길게는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히 보고 싶지 않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투자 매매 패턴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대부분 한알령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기조가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라든가 전고치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중장기적으로 소외받았다가 갑자기 부각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섹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섹터 위주로 보시고, 실적이 안 나왔지만 기간 조정고 치고 반등 나오는 테마의 관점이 있을 때는 실적 반영 여부 확인해 가시면서 매매 관점을 끊어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가는 게 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실적을 잘 보면서 매매적인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딘가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매매 관점 접근하되 수익 관점을 투자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는 태양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이 좀 주목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만약 이전 정부였다고 했을 때는 좀 강하게 드라이빙을 걸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현 정부 성격이 있을 때는 일단은 매매 관점 지켜보되 이 미국에서 화합해 주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태양광 관련했을 때는 뉴스가 3가지 정도 나왔어요. 근데 3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뉴스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뉴스가 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시세를 준 주요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나온 뉴스는 인도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자체 10억 달러의 태양광 산업 보조금을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을 줄이니까 주변 국가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낙수효과가 오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보통 중국에서 이렇게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철강에 이어서 태양광까지도 너무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겠다, 공급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보시면은 철강 기업이랑 태양광 기업이 이 적자를 못 이겨서 도산했다는 뉴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수출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로 인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매크로 변수는 딱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는데 국내 뉴스로 국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일간 변동성이 커지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소규모 태양광을 배불린다고 볼 수 있는 REC 제도가 폐지를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REC라는 것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서인데 보통 이런 인프라 건설이 어려운 기업이 이 건설을 해가지고 REC를 발급받은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는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인데 이 REC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력 설비 기업들은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주로 한화솔루션이랑 SK 이터닉스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2차 전지랑 닮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한 가운데 바닥권에서 이제 막 10에서 15% 올라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들에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이가 꾸준히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태양광 관련했을 때는 태양광 제품 매출이 30% 기록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태양광 모듈이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하나솔루션과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로 이제 SK D&D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된 다음에 미국에 진출한 1년 만에 ESS 상업가동 성공을 하면서 작년 3분기부터 연간 실적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미국발 훈풍을 따라서 2025년에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SK 이터닉스 이렇게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을 태양광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단기적인 매매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섹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뉴스가 처음 나온 게 저번 주 목요일이었는데 이 목요일 이후 한알령에 대한 섹터별 리포트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뉴스가 나왔을 때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엔터 이런 섹터들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게임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주 나왔죠.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알령 해제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로 온기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체크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섹터가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일단은 실적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뉴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한 섹터가 있죠. 뭐 로봇 같은 경우도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뷰고 그 다음에 정치 인맥 테마가 정말 깜짝 놀랄 뉴스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뭐 엔터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이랑 웹툰 컨텐츠는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용 의료기 봤을 때는 사실 파마 리서치랑 클래시스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클래시스랑 파마 리서치는 관심 종목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반드시 유심 보고 계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의 차이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실적 등락폭이 크지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꾸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용 의료기기 장비를 토대로 수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수출을 한 다음에 시술하는 과정 속에서 부속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화장품보다 견조한 실적,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의 리스크가 덜해요. 그 다음에 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술을 받으러 방한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 이야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가만 보니까 한알령 해제는 될 수 있겠지만 한알령을 해제하면서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맞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자신들의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투자한 것 치고는
경제 지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리스크는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의료기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알지만 과연 중국이 과거만큼 우리한테 써줄까? 그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여행이죠. 설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이제 달러 유출, 외화 유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기에도 관련 종목들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해요. 제가 관심주로는 APR과 휴젤 좀 보려고 합니다. APR 같은 경우 조금 뉴스가 부각되긴 했어요. 근데 휴젤 같은 경우는 뉴스가 강하게 부각이 안 됐는데 외부인 가격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할 텀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APR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과 ADC 연구개발 이 3박자를 모두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난해 실적은 영업이익이 17.7%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제품의 반응이 좋다라는 평가 그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남미, 중동 등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던 대륙으로의 매출처 확대가 예상이 된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도 정말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의약품, 보톡스죠. 그 다음에 조직 수복용 생체 제로 필러, 그 다음에 피부 화장품도 제조를 하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매년 20에서 30% 향상되고 있습니다. 신건사 리포트 나왔어요. 이 보톡스가 글로벌 확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출시에 대한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한알령이 해제가 됐을 때는 이 휴젤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APR과 휴젤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가는 게 간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리스크가 있지만 확실히 좀 기세가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가는 종목이 간다랑 색깔이 진한 섹터가 간다, 실적 향상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오스코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과 관련해서 오스코텍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어제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네, 보통 실적 향상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던 곳이 보통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 반도체 이제 장비 쪽이고 어떤 섹터에 대한 강한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강세를 보이는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주나 3주간의 제약바이오 계보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쳤을 때 종목이 사실 엄청 많죠. 거의 40에서 5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한 6, 7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 7개 중에서 너무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그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릭스, 셀트리온, 알테우젠, 유한양행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HLB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그 뒤타자가 될 수 있는 종목 저는 유한양행과 관련이 있는 오스코텍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렉나자의 원개발 기업이죠. 그래서 오스코텍이 유한양행한테 기술 수출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양셀에다가 기술 수출하면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 이제 수수료고 로열티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 이전, 이제 FDA를 작년 8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받은 것은 이제 마일스톤이죠. 기술 개발비입니다. 근데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판이 될 겁니다. 시판이 됐을 때는 판매 대금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을 봤을 때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40%의 수수료를 받죠. 40%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오스코텍을 나눠줍니다. 그 오스코텍이 지난 9년 동안 받던 기술료가 948억 원이고 오스코텍의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고 앞으로 이 렉나자가 시판까지 되면서 마일스톤에다가 로열티까지 받을 거기 때문에 오스코텍에 대한 재무제표 개선은 지속이 될 거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 매출이 본격화됐을 때는 로열티의 규모가 커지고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지금 승인받지 않은 다른 섹터로의 국가 승인이 됐을 때는 추가로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오스코텍이 바닥 대비해서 약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1% 정도 반등하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특히 강한 순매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로 바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를 마이너스 5% 구간 잡고 1차 목표가는 플러스 10% 정도 잡은 다음에 안타깝게도 오늘 앞에서 뉴욕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이 조금 보편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강한 종목이 우세한 기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오늘의 관심주로는 오스코텍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여로 팀장의 종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태양광 쪽이 되겠는데요. 강세이면서도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전일 3% 올랐던 SK 이터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이번 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세를 띄었었던 APR, 그리고 상승 추세를 보이는 휴젤 두 가지 종목, 마지막으로 신약 쪽에서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오스코텍이 되겠습니다. 마일스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제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